여러분은 지금 이순국 쇼를 보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순국입니다. 자취방이라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생존의 기록을 남기는 이순국 쇼 자취일기 추석 에디션. 오늘은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의 자취일기는 자취러들이 하는 행동 혹은 자취러들의 주변 환경이 자취러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자취러를 감싸고 있는 시간, 어떤 특정한 시즌이 자취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맞아요. 추석 연휴, 그리고 가끔가다 발생하는 올해 같은 추석 황금 연휴. 이 연휴가 자취러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 생각해 볼 겁니다. 하지만 그전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씻을 거 씻고 꽃단장 한 다음 영상 앞에 나오던데 쟤는 왜 저렇게 실시간으로 머리를 말리면서 영상을 찍는 거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샤워를 하고 48시간이 훌쩍 지났거든요. 물론 48시간보다 더 긴 시간 샤워 안 하고 지낸 적 있어요. 많아요. 하지만 이 48시간에는 평소와는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맥락을 하나하나 짚어나가 보도록 하죠. 지금 시각 10월 3일 오전 2시 5분입니다. 추석 본 연휴 수목금이 끝나고 그 다음 황금 연으로 넘어가는 토요일 새벽이죠. 우리의 이야기는 48시간보다 더 전 9월 30일 추석 연휴 첫째 날부터 시작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추석 연휴에 더 바빴을 겁니다. 일들이 몰려있는 시즌이니까요. 하지만 운 좋게도 이번에는 추석 연휴 전에 바쁜 일들을 많이 마무리할 수 있었고, 추석 동안에는 적당 수준의 일만 하면 될 수 있는 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유를 즐기고자 연휴의 첫 번째 날을 휴식에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루 종일 잠만 잤죠. 중간에 일어나서 점심 한번 먹고 저녁을 먹으면서 넷플릭스를 한 4시간 정도 본 것 말고는 정말 잠만 잤습니다. 그러니 제게 이번 연휴의 첫째 날은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휴 두 번째 날부터 이 좋은 시간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연휴 둘째 날이자 추석 본날이었던 10월 1일, 저는 오전 늦게 일어나 아침 겸 점심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 전날 잠자면서부터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통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육통이었죠. 허리에서 시작된 미세한 통증은 이상하게 전신으로 퍼져나가면서 제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종류의 근육통을 경험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근육통이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근육통으로 인한 두통까지 경험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두통이 열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잠깐! 실제로 열이 났는지는 몰라요. 재본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몸이 뜨겁다고 느꼈어요. 아무튼 보통 잠을 조금 잘못 잤다 할 경우에는 그러다가 말아야 되는데, 이 고통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지는 거 좀처럼 있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얼굴 근육까지 영향을 받아서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지끈지끈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저는 대낮부터 다시 침대에 누워야만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근육을 풀어보려고 하는 것뿐이었죠. 근데 잠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쯤 걱정하기 시작했을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되겠군요. 코로나. 조금만 기다려요. 침대에 눕기 전에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열 난다 그랬는데? 그리고 열이 나고 갑자기 몸이 아플 수 있다 그랬는데? 내가 코로나를 어디서? 왜? 그럴 이유가 없을 텐데? 근데 코로나는 기침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기침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목도 안 아픈데? 단순 근육통으로 인한 감기 몸살인가? 아니면 진짜 코로나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추석 연휴가 자취러에게 위험한 이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연휴에 갑자기 아파지면 동네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았던 거 꽤 안 좋았거든요. 하지만 119를 부를 정도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대학병원에 응급실 차를 불러서 갈 정도가 아닌, 하지만 혼자 집에서 알아눕기에는 조금 고통스러운 그 정도의 고통. 이런 건 동네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동네 병원은 추석에 열질 않습니다. 추석에 병을 걸리면 자취러에겐 치명적입니다. 하나 기억하시고요. 온갖 경우의 수가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일단 급히 체온을 재야겠는데 동네 병원을 갈 수 없으니 내 체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급한 대로 인터넷에 코로나 보건소를 검색해보았죠. 감사하게도 추석 연휴 당일에도 진료소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더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계신 전국의 보건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건소에 계신 분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께 지금 제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하루 정도 잠을 더 자보고 그 증상이 유지되는지 조금 덜어지는지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죠. 그러니 제게 남은 건 하루 동안 그 고통을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은 더 위험해지기 시작하죠. 왜냐? 나는 코로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지금 열었을지도 모르는 대학 병원에도 갈 수가 없었거든요. 119 생각도 못하고요. 택시를 타고 거기 가는 것도 위험해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경감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이 증가한다 혹은 유지된다. 그저 온몸으로 그 고통을 받아내야만 했죠. 그렇게 저의 기나긴 오후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말이죠. 그 전날에도 지겹도록 잠을 잤는데 추석 본 당일 오후 내내 저는 이곳에 누워 갖가지 자세를 취해가며 온몸의 근육을 풀어보려 노력했습니다.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는 와중에 제 체온을 재야 됐기 때문에 급하게 인터넷으로 체온계를 주문하는 일도 잊지 않았죠. 36.7도 정상입니다. 스포일러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다행히도 하루 만에 고통은 줄어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몸살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제 저는 그것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은 심했죠. 이 침대에서 그렇게 뒤척거리며 새벽 5시까지 깨 있었습니다. 조금 잠들만 하면 고통 때문에 깨고 조금 편해질만 하면 그것 때문에 찾아온 다른 근육통이 있고 악순환의 반복이었죠. 그렇게 오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뒤척이던 저는 제가 새벽까지 뒤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밥을 시켜 먹자니 분명히 안 좋을 것 같으니 죽을 시켜 먹기로 합니다. 요즘은 편의점 물품도 배달업체에서 배달해준다고 해서 그 서비스를 이용했죠. 그런데 늦은 시간 때문인지 추석 연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배달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비스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요. 추석이 위험한 이유 두 번째, 당신이 원하는 생활 서비스가 모두 멈춰버립니다. 죽도 시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쫄쫄 굶으며 이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려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괜찮아졌잖아요. 연휴 세 번째 날 새벽까지 이어진 뒤척임과 갖은 마사지와 노력 끝에 연휴 세 번째 날 느지막이 일어났을 때는 많은 부분 몸이 괜찮아져 있었고요. 세 번째 날도 온전히 요양과 재충전의 시간을 할애한 결과 지금 이렇게 토요일 새벽이 되어서는 거의 평소 상태의 몸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제게 샤워라는 것이 정말 큰 의미를 갖게 된 것이죠. 그 고통을 씻어내버리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렇게 고통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다 보니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연휴 첫 번째 날 저녁, 넷플릭스를 보면서 저녁을 먹었다 그랬죠? 저는 연휴를 축하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정크푸드를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피자와 햄버거가 경합을 벌인 끝에 햄버거가 선택되었죠. 하지만 추석이다 보니 평소와는 조금 다른 색다른 햄버거를 먹고 싶더군요. 그래서 먹지 않던 브랜드의 햄버거를 시켜 먹어보았습니다. 양도 두둑히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몸이 아팠죠. 내가 체를 해서 몸살이 온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뒤늦게 생각이 든 이유입니다. 물론 체를 했기 때문에 근육 몸살통이 온 것인지 근육 몸살통이 왔기 때문에 체를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모로 상태가 안 좋았었고요. 그 시작에는 안 먹던 메뉴를 먹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얻어갈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자취로 여러분. 추석 연휴마다 우리가 먹는 메뉴가 비슷한 데는 이유가 있다. 전통 음식은 전통 음식인 이유가 있다. 왜? 추석 연휴 첫 번째 날 안 먹던 걸 먹어서 몸이 아파지면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혼자 집에서 알아 누워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어지는 정말 큰 교훈 두 번째 갑니다. 연휴 때 아플 거면 마지막 날에 아파라. 그래서 이 교훈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첫 번째 걸로 넘어갑니다. 연휴가 시작될 때는 안 하던 짓을 하지 말아라. 그 뒷감당은 온전히 너의 몫이다. 기억합시다. 이번 연휴에 알아 누우면서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크게는 시간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연휴 전에 바쁜 것들을 많이 끝내놨기 때문에 연휴에는 적당히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자고 알아 누워서 잠자고 셋째 날 요양하면서 잠을 자느라 연휴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 사이사이 조금씩 계속 해야 됐던 작업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원래 제 머릿속에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추석 특집으로 영상도 하나 만들어 찍고 두클립 채널 놀러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브도 한번 하고 여러분과 재밌는 추석을 보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허나 추석 연휴 3일이 순삭되면서 저는 갑작스럽게 토요일에 내던져짐 당하였고 망했죠. 자취란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자취를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럼에도 누군가 자취를 한다 그러면 한번 해봐라 하는 것,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햄버거 먹은 날부터 시작된 아픔, 이 아픔을 날려보내기 위해 저는 오늘 저녁 맥도날드를 먹었습니다. 자취를 하지 않았다면 허락됐을까요? 이래서 자취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의 자취일기 끝이고요.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어쨌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 이행을 위한 예고편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밤샘 편집을 해서라도 토요일 점심 전후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클림님 채널에서 콜라보를 진행하면서 못 보신 분들은 두클림님 채널 한번 가보시고요. 그 콜라보 중에 언급했었던 라이브 방송, 어떤 라이브를 할지 모르겠지만 내일 일요일 중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제 세컨 채널 보험령 채널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해서 채널 찾아보시고요. 아시는 분들은 내일 저녁 7시 보험령 채널에서 라이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시간상의 변동이 생긴다면 제가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미리 공지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정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취방이라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생존의 기록을 남기는 이순국쇼 자취일기.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시고 댓글 달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재 이순국의 이순국이었고요. 여러분은 이순국쇼를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